안녕하세요. 선왕신녀 월도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예전에 한번 네. 남자분 사주를 한번 드려가지고 네네. 선생님 신점을 봐주신 적이 있는데 네네. 이 병원년 새해를 밝아서 네. 제가 또 이제 남자분 사주를 하나 좀 불러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선생님 느껴지시는 그대로 이 남성분이 어떤 인생을 좀 살아갔고 병원년 신년 운세에 좀 어떤 변화들이 들어와 있는지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태까지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는데 좀 굴곡이 좀 없는 평탄한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본인은 당사자는 굴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이분은 굴곡이 좀 없는 편으로 살았던 것 같고, 그러나 부모 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사랑한다 뭐 표현을 해도 이게 진심적인 사랑인 건지 아닌 건지. 부모님이 그쵸? 예. 내 자식이니까 그냥 의무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차이가 없고요. 재산이 있든 없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부모가 자식한테 애정이 있으면 그 진심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이 사랑의 진심으로 받고 자란 아이들은 틀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 우리 자식 잘한다, 너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말은 여러 번 들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편했으면 좋겠고, 그 겉핥기식의 부모님들이 좀 있어요. 사주를 저도 이제 내담자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다른 애들보다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면적에서는 그냥 의무인 거예요. 진심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무. 근데 의무로 자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뭐 사랑을 받았다 느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자기 마음에 공허한 거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사는 집도 나한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부모님이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한쪽에는 공허한 거죠. 그거를 진심적으로 사랑을 못 받았다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도 지금 이분이 좀 어린 나이에 지금 30세거든요. 30세. 이 올해 들어서 30세가 됐는데 한 20살 때부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내가 뭐 좋아하는 일, 그것도 했을 거고, 이 사람한테는 심장에 빛이 조금 보여요. 심장에? 예.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빛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장에 좀 빛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빛을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전체적으로 빛을 표현을 하려면 이게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자기가 10가지의 노력 중에 이 사람은 5가지만 노력을 해도 이 심장에 있는 빛이 전체적으로 비춰졌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직업들이 내가 뭐 심지어는 뭐 유튜버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예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정치인이 됐을 때도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스포트라이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현재는 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이는데 어떤 직업인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그거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면서 내 자신이 빛이 났겠죠. 왜 심장에 빛을 그렇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러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후광이 난다 그러죠. 그게 일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이다. 중소기업 사장이어도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후광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꼭 연예인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있는데 다양한 직업들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아마 2년 전부터 관제 고설이 좀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 관제 고설이 들어온 게 내가 체감으로 느끼기에 관제 고설이 확 들어온 건 아니에요. 야금. 예. 그러니까는 있죠. 우리 존벌레라고 얘기하죠. 옷에 존벌레가 붙으면 이 존벌레가 옷을 조금씩 갉아먹으면 어느 순간 보면은 옷이 이만큼 뻥꾸가 나 있죠. 네. 그렇듯이 이 관제 고설이 좀 먹듯이 조금씩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요번 연도 작년서부터 좀 심해졌을 거예요. 하반기 때부터 좀 심해지면서 요번 연도가 아마 극한일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막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이제 조금 쌓였던 게 좀 빵 터진 거죠. 빵 터져서 실밥 하나가 좀 먹듯이 실밥 하나가 좀 먹듯이 그러다가 옷이 이만큼 뻥꾸가 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 뻥꾸가 난 거에 메꿔야 되잖아요. 그 옷을 다시 잘라가지고 이렇게 축소시켜서 꼬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이 구멍을 메꾸기에는 자기 혼자 여력으로는 되게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면 겉은 되게 착해 보일 거예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근데 이 속안의 내면에는 이건 호랑이도 아니고 손톱을 숨긴 고양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고양이들도 손톱을 내세우면 무서워요. 호랑이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맹수만 무서운 게 아니고, 고양이도 맹수과잖아요. 근데 작으나 귀엽고 막 이렇게 봤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주인을 핥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그래서 겉에는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언정, 이게 손톱이 나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전? 그때서부터 슬금 나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악화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2년 전에 관제 고설이 들어오면서, 시너지 효과 나면서 내 주변 지인들이 이제는 나를 다 끊을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다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적 없는데 근데 그거 생각 다시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거 있죠. 내 게 아닌데 남의 거인데도 불구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는 7개예요. 근데 나는 7개가 아닌 10개, 20개를 갖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서 이 사람은 슬금 발톱이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식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먹듯이 조금씩 관제 고설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확연하게 들어온 게 2년 전에 확연하게 들어오다가 이번에 병원년 들어오면서 그 병원년 운기가 원래는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는 해에 그 전년도 11월, 12월 때 되면은 운기가 미리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자책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분은 대인관계를 지극히 잘못하셔서 내가 관제고설이 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관제고설을 꼈는데 이 관제고설에 구멍 난 걸 어떻게 메꿀 거냐. 그거는 지인들로 인해서 다시 메꿔줘야 돼요. 지인들은 내 측근의 지인들이 될 수가 있고 내 직업상 CEO라면 대기업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CEO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해서 다시 메꿔져야 되고요. 뭐 회사원이라 그러면 회사원들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일 거예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근데 이분이 회사원 같은 경우였으면
그 회사원에도 내 그 직원 그 밑에 동료들 있잖아요. 이 동료들로 인해서 다시 메꿔져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사람이 연예인이다. 그러면 연예인이면 동료 연예인도 있지만 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시 메꿔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뭐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아니라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은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것들을 다 모조리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올라가고 싶은 곳까지 올라가고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졌어요. 근데 이거를 모조리 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주저앉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주저앉아 있으면 그 주저앉은 상태로 내가 살아있는 명까지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고 땅을 짚고 일어나려면 내가 내 성격을 다시 어떤지 이게 되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식하거나 사람들한테 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보면 너 되게 인성 있고 착하고 순해 보인다. 근데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속에 내면에 있는 게 끄집어 나와서 나오면 표출이 된다 그러면 요거를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오래된 지인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뭐 순간순간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2, 3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면 그 지인들은 쟤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쟤한테 잘못했나?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금 보게끔 되면 이 지인들은 쟤 좀 변했다. 쟤 이상하게 변했네. 그냥 변한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했네. 그러면서 한 명씩 떨어져 나가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다시 끌고 와야 되나 하는 거는 내 재정이 필요하겠죠. 자기 본인 자신 재정.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관가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를 어떻게 이번 연도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쪽으로 해결하다 보면 진짜로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잃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자신을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래요.